9년간 5차례 인상된 MTA 요금이 내년에도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주 차량국은 연방정부 리얼 아이디법을 준수한 새 운전면허증을 2019년 봄부터 발급할 예정입니다. 파이프 폭탄이 소포로 위장해 민주당 지도자들에게 배달된 데 이어 뉴욕 주지사 쿠오모의 뉴욕 사무실에도 의심스러운 소포가 배달됐습니다. 최근 5년간 이민 세관 단속국에 체포된 한인은 총 600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콩 항공사 캐세이 퍼시픽사가 940만 명에 달하는 고객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기양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9년간 5차례 인상된 MTA 요금이 내년에도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양준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MTA가 시급한 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당분간 탑승객들의 호주머니에서 더 많은 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 더 요금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금난이 계속 이어진다면 일부 구간은 폐쇄될 수도 있어 이용객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업을 하고 있는 관계자는 살을 깎은 데 이어 이번에는 뼈도 깎아야 한다며 운행 차량 대수도 줄어들며 운행 횟수도 줄게 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MTA에 부어야 할 막대한 자금줄이 중단된 가운데 피해는 고스란히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하는 시민 몫이 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저지주 차량국은 연방정부 리얼 아이디법을 준수한 새 운전면허증을 2019년 봄부터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일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방 리얼 아이디법은 테러리스트나 범죄자가 신분증을 위조 또는 도용하지 못하도록 각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기준에 맞춰 신분증을 새롭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경우 내년 10월 10일까지 리얼 아이디 규정 시행이 유예됩니다. 이 때문에 내년 10월 10일까지는 현행 운전면허증으로도 공항이나 관공서 이용 시 신분을 입증할 수 있지만 이 기간 이후부터는 리얼 아이디법에 의거한 새 운전면허증만 신분 입증이 가능하게 됩니다. 주차량국은 새 운전면허증 발급 시점을 정확히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내년 봄쯤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새 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차량국 오피스를 직접 방문해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소득증명서, 2개 이상의 거주증명 서류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파이프 폭탄이 소포로 위장돼 민주당 지도자들에게 배달된 데 이어 뉴욕 주지사 쿠오모의 뉴욕 사무실에도 의심스러운 소포가 배달됐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뉴욕 주지사 앤드류 쿠오모는 기자들에게 자신의 뉴욕 사무실로 의심스러운 소포가 배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We received a suspicious package at this building, which is my New York City office. The package has been taken for investigation by the NYPD and the state police. The building is all clear. The package is no. 쿠오모 주지사는 이 소포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는 밝히지 않고 조사를 위해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다고만 말했습니다. 한편 의심스러운 소포들이 바이든 전 부통령과 유명 영화배우 로버트 드니로에게도 보내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반 트럼프 진영 인사들에게 폭발물 소포가 배달된 사건의 배후와 성격 규정을 놓고 현재 정치적 공방이 불붙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정치 폭력이라고 비난하면서도 이를 테러 행위로 규정하지 않은 것과 달리 공화당 인사들조차 이번 사건을 테러라 부르며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견해를 보였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 발급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최근 연관 쿼터가 적용되는 H-1B 비자 심사 대상 선정 방식을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규정 변경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규정 변경은 H-1 비자 심사 대상 선정에서 외국 대학 출신보다 미국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과 스템 분야를 전공한 고급 인력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새 방식이 채택되면 미국 대학 석사 출신, 특히 스템 전공자들은 지금보다 H-1 비자를 받을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반면 한국 등 외국 대학 학위를 가지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H-1B 비자를 가지고 미국 기업에 취업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H-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인 H-4 비자 소지자에 대한 노동 허가 발급을 폐지하는 방안도 오랜 지연 끝에 11월 중 매듭 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4 노동 허가 제도가 폐지되면 약 7만 명이 취업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최근 5년간 이민 세관 단속국인 ICE에 체포된 한인은 총 600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 정보센터가 ICE의 2015 회계연도부터 지난 5월까지의 체포 재료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체포자는 약 48만 987명으로 이 중 한인은 총 6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5 회계연도에 체포된 수는 총 193명, 2016년 145명, 2017년 141명, 2018년 5월까지 121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주의 한인 체포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156명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한인 체포자 4명 중 1명이 캘리포니아 출신인 셈입니다. 흑인 얼굴을 언급한 인종지역 차별성의 표현을 해 물의를 빚은 NBC 앵커 맥인 켈리가 대중의 사과를 표하고 쇼에서 물러났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NBC 모닝쇼에서 간판 앵커 중 하나인 켈리가 빠졌습니다. 지난 화요일 켈리는 할로윈 분장에 대한 토론 중 흑인 얼굴로 분장하고 옷을 입는 것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이 흉내를 내는 일을 했는데 흑인 여가수 다이애나 로스 분장을 하려고 얼굴을 검게 그렸다는 등 우회적 표현으로 흑인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비난 여론이 들끓자 켈리는 다음 날인 수요일 자신의 뉴스쇼에 나와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뱉어버린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격언처럼 그녀의 공개적인 뉴스타임에 흘린 이 말로 결국 그녀는 뉴스쇼에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MBC 측은 그녀가 계속 뉴스쇼에서 빠질 것인지는 아직 공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홍콩 항공사 캐세이 퍼시픽과 자회사 캐세이 드래곤에서 940만 명에 달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캐세이 퍼시픽 항공은 성명을 통해 올해 초 승객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시스템에 허가를 받지 않은 접근이 있었다며 최대 940만 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세이 퍼시픽은 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승객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으며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즉각 조치했다면서 사이버 보안 회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진상 규명에 착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항공사 측이 처음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포착한 지난 3월 이후 7개월이 지나서야 이를 공개한 데에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갱들이 활개치는 온두라스를 탈출한 이민자 행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경선으로 향하던 행렬들은 그동안 지친 모습입니다. 함께 행렬을 중단하고 물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고달픈 행렬에는 유모차에 실린 갓난아기도 있습니다. 현재 멕시코타운을 떠난 행렬은 미 국경선이 약 1000마일 남은 지점까지 진출했습니다. 일부는 행렬에서 도중 하차한 것으로 보여 현재 멕시칸 정부 집계로는 이들의 수가 3,630명으로 추산됐었습니다. 폭력과 정치적 혼란으로 살 곳을 잃은 이들 난민들의 앞길이 험난한 것은 트럼프의 강력 반대와 이동 중에 발생하는 질병과 음식 부족, 의약품의 부재는 이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선발 등판은 아쉬움을 남긴 채 끝났습니다.
류현진은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펜웨이 파크에서 열린 보스턴 레드삭스와 월드시리즈 2차전에서 볼넷 5개와 탈삼진 4실점을 기록했습니다. 4회까지 1점만을 내준 류현진은 2대1로 앞선 5회 말 투아웃까지 순조롭게 잡았습니다. 그러나 9번 타자 크리스티안 바스케스에게 우전 안타를 내준 류현진은 무키 베츠에게 좌중간 안타를 내주고 1, 2루 실점 위기에 몰렸습니다. 류현진은 다음 타자 앤드류 베닌텐디와 8구 대결을 펼친 끝에 이날 경기의 유일한 볼넷을 허용하면서 위기에 몰렸습니다. 결국 다저스 벤치에서는 급격하게 흔들리던 류현진을 내리고 라이언 매드슨을 투입했습니다. 주자 3명을 남겨놓고 마운드를 내려간 류현진의 자책점은 4점이 됐고 다저스가 2대4로 패하면서 패전 투수의 멍에까지 쓰게 됐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지난 화요일 뉴저지 도버에 있는 오래된 히스토릭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전체가 붕괴됐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지만 입주한 주민들 100여 명이 갈 곳을 잃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7시간 동안 계속된 화재는 가스에 의해 폭발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40개가 넘는 소방서와 단체가 진화 작업을 벌여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40개가 넘는 소방서와 단체가 진화 작업을 벌여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리버사이드 파크 근처에서 덕테이프로 묶인 채 숨져있는 여성 시신 2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수요일 오후 시신이 허드슨 강에서 떠다니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경은 현재 숨진 여성들의 신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롱아일랜드 레비타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무자비한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오후 3시 30분경 36살의 피해자 여성이 3살 난 딸과 커피숍을 가기 위해 차를 주차하는 순간 용의자가 차에 돌을 던졌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용의자는 무자비한 폭행을 했고 피해 여성은 그 자리에서 실신했습니다. 다행히 주위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용의자를 막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뇌진탕과 얼굴에 심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퀸즈 플러싱에서 25년 넘게 한국행 항공권을 판매해오던 코리아나 여행사가 돌연 영업을 중단해 수십 명에 달하는 고객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코리아나가 문을 닫은 이유는 자금난에 따른 경영 악화와 함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한국행 항공권 발권 영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욕주 업스테이트 연방하원 20일 선거구와 뉴욕주 하원 10일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중도 포기했던 로널드 김 후보가 뉴욕주 법원 12선거구 판사 선거에 출마합니다.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후보는 8명의 판사를 선출하는 뉴욕주 법원 12선거구 선거에 근로가족당 후보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오는 11월 6일 본선거에서 17명의 다른 후보들과 맞붙게 됐습니다. 할로윈데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마리화나 성분이 들어간 캔디가 나돌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주 경찰은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주가 늘어나면서 과일 향이 첨가된 마리화나 캔디가 시중에 유통되고 판매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지난 16일 임시 영주권자 신분인 이민자들이 정식 영주권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받는 접수증에 잘못된 정보가 포함돼 있어 이를 정정한 접수증을 다시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이민자들의 접수증에는 임시 영주권 유효 기간이 잘못 기록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에서는 11월 6일 중간선거에 팰리세이즈 파크 시의원으로 출마한 공화당 소속 김재현 후보를 모시고 출마 동기와 공약을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후보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보통 사람들이 저 아는 거는 제가 네. 변호사라고 알아요. 근데 네. 거기에다가 제가 아빠고 남편이고 아들이고 네. 남동생
사촌 오빠 그 삼촌이에요. 네, 그렇군요. 거기에서 네. 뭐 축구 코치도 하고 그거 야구 코치예요. 네, 그렇습니까? 네, 재미있는 자기소개를 해주셨어요. 이번에 출마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항상 병원 가는 네,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Heal the sick, feed the poor, care for the weakest among us.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면 아픈 사람을 권치 주고 네, 배고픈 사람은 밥 먹이 주고 그거 제일 약한 사람, 그 사람을 돌봐주다. 제가 변호사 일하면서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변호사 네. 일하면서 저 손님들 일 봐주고 나서 그런 말은 많이 들어요. 스트레스가 풀어졌다고.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아픈 사람을 도와준다고 네. 생각은 해요. 세 중에서 배고픈 사람을 밥 먹이 준다는 건 제일 쉬워요. 그거는 아무 사람이 할 수는 있어요. 그냥 하고 싶다면.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네, 제일 약한 사람을 돌봐주다는 게 그거잖아요. 네, 그리고 아무 커뮤니티에서 여기 팔세이스 파크인지 다른 동네인지 제일 약한 사람들이 항상 네. 어린 애들 하고 노인 애들이에요. Senior citizens and the children.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우리 커뮤니티에서 팔세이스 파크에서 어린 애들 커뮤니티에서 조금 더 네, 해주려고. 항상 애들을 돌봐주면 네, 그러면 부모들 입장에서도 키우기가 더 쉽고 네. 노인 애들도 똑같아요. 우리 타운에서 프로그램이 그냥 너무 없어요. 해주는 게. 그냥 뭐 세금만 받고 해주는 게 따로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후보로 나온 거예요. 네, 그러셨군요. 김 후보께서는 최근에 정치 활동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이번에 당선에 자신은 있으세요? 네. 지금 보면 민주당 후보에서 같이 합쳐서 카운슬 후보들 같이 네. 합치면 13년 경험이 넘어요. 네, 지금 그렇죠. elected 네. officer, 네, council하고 board of education. 네, 근데 저는 팔세이스 파크에서 18년 동안 살면서 그 13년 뭐를 한 거는 제 눈으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많다고 네, 거기 중요한 거 안 같아요. 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지금 22년 동안 변호사 일을 했고 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거는 네. 경험은 있는 거는 법, 네, 그렇죠. 거기에다가 government, 네, 그러니까 정보 네, 하고 the economy, 경제? 경제. 네, 제가 대학교에서 졸업할 때 경제를 공부하고 그랬군요. 졸업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세 가지 합쳐서 government, law, and the economy 그런 경험이 있어야지 councilman 된다면 뭐를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냥 council meeting 나가서 앉아서 누가 어떻게 시켜서 따라 한다는 게 경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당선되면 어떻게 팰리세이즈 파크의 이 커뮤니티를 이끌 것인지 그것도 생각해 보셨겠죠? 그렇죠. 네. 항상 제가 뭐를 할 때 이렇게 네. 생각해요. 한국말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Step by step. 네. 차례차례? 네, 차례차례. 네, So it's step by step. 네, 그거 뭐를 한다면 항상 파운데이션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아무 커뮤니티에서 파운데이션이 뭐예요? Infrastructure. 그러면 길 고치는 거, 건물들 잘 관리하는 거, 학교를 잘 학생들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피터한테 You are my foundation. You are my rock.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팔세이스 파크도 파운데이션부터 먼저 잘 시작을 네. 곤치 줘야지 그러면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 있죠. 네, 네, 김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팰리세이즈 파크 시의원으로 출마한 김재현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creativemedia.net.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